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성실함이라는 스탯 하나만 죽어라 찍고 계십니까? 야근하고 특근하고 안 먹고 안 입어서 골드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 저기 보이는 전설 장비 아파트 살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공략집, 1971년 이전에 발행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버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랭커들 인벤토리를 한번 까보십시오. 곡괭이질만 해서 랭커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레버리지라는 스킬을 써서 맵을 통째로 사거나 운영자가 뿌리는 골드를 남들보다 먼저 주워 담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는데 혼자 옛날 룰대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이 자본주의 온라인 서버에 전무후무한 대격변 패치가 일어났습니다. 운영자가 노동의 가치를 반토막 내고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날.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운영자의 비밀 패치 노트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2026년에도 2030년에도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히는 깔개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자, 서버 로그를 까봅시다. 1971년으로 롤백합니다. 1971년 이전 이 게임은 하드코어 리소스 관리 RPG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골드 복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버의 룰은 근본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게임 내 화폐인 1달러는 운영자인 미국 창고에 있는 실제 금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금 이론스는 35달러. 이 공식은 헌법처럼 고정돼 있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약이었냐면 운영자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돈을 더 풀고 싶어도 반드시 광산에 가서 몬스터를 잡고 금을 캐와서 창고에 채워 넣어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물리적 제약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세상이 참 공평했습니다. 돈이 함부로 안 풀리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년 뒤에도 똑같았고 아버지 월급 봉투의 두께가 얇아 보여도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고 저축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축이 최고의 공략이었습니다. 안 쓰고 모으면 화폐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는 정직한 서버였죠. 반대로 빚을 지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니 이자만큼 내 살이 깎이는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서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 베트남 전쟁이라는 초대형 길드 전쟁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정글에 폭탄도 뿌려야 하고 병사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창고를 열어보니 금이 부족한 겁니다. 원래 룰대로라면 금 없으니까 전쟁 그만하자야 하는데 운영자는 고민 끝에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금기를 건드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유저들 몰래 돈 좀 찍자. 안 들키면 그만 아니야. 창고에 금도 없으면서 시스템 코드를 몰래 조작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눈치 빠른 고인물 유저들, 즉 유럽 국가들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야, 운영자, 너네 요즘 이벤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달러가 왜 이렇게 흔해? 너네 창고에 그만큼 금 있는 거 맞아?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프랑스 길드가 먼저 총대를 맵니다. 군함을 미국 앞바다로 끌고 가서 소리칩니다. 야, 나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진 달러 다 가져갈 테니 당장 금으로 환불해줘. 이게 바로 국가 단위의 뱅크런입니다. 프랑스가 시작하니 영국도 독일도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황금 창고인 포트녹스는 텅텅 비어가고 미국이란 서버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서버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운명의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미국의 운영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긴급 TV 방송을 통해 전 서버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뻔뻔하고 충격적인 먹튀 공지를 날립니다. 긴급 공지, 금일부로 달러 금 교환 상점을 영구 폐쇄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는 금과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보증하는 종입니다. 꼬우면 접으시던가.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유저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베제라를 시전한 겁니다. 이 순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이 더 이상 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운영자의 말빨에 기반한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자원을 아껴 써야 하는 RPG에서 운영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엔터키만 치면 돈이 무한대로 복사되는 무한 자원 샌드박스 게임으로 말이죠. 자, 운영자가 돈 복사 치트키를 얻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서버에 골드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럼 유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골드 가치의 수직 하락입니다. 어제는 사과 하나에 1골드였는데 돈이 풀리니 오늘은 10골드가 됩니다. 사과가 귀해진 게 아닙니다. 골드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도둑 맞은 것입니다. 둘째, 빚쟁이들의 떡상입니다. 자,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유저 A는 성실맨입니다. 빚은 나쁜 거야. 열심히 사냥해서 1억 골드를 금고에 모았습니다. 유저 B는 얌체맨입니다. 돈은 쓰레기야. 1억 골드를 대출받아서 성을 샀습니다. 10년 뒤 운영자가 돈을 2배로 풀었습니다. 유저 A 1억 골드는 그대로인데 짜장면 값이 2배 올라서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재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거죠. 유저 B, 성 가격은 돈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올라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1억입니다. 앉아서 1억을 벌었습니다. 자산이 떡상한 겁니다. 이게 1971년 이후 바뀐 신규 메타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자는 바보가 되고 빚을 내서 실물을 산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이 대출은 무서워라고 벌벌 떨 때 부자들은 이 시스템의 버그를 간파하고 자산을 무한대로 불린 겁니다. 여기서 더 열받는 히든 룰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운영자가 돈을 풀면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 게임에는 돈이 흐르는 우선순위 Q가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테이블 위에 꿀을 부어봅니다. 꿀은 붓는 그 지점, 중앙에만 끈적하게 뭉칩니다. 가장자리로는 아주 천천히 퍼지죠. 운영자가 들이부은 꿀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까요? 바로 꿀통 바로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운영자 친구들인 대형은행, 월가,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돈이 풀리자마자 아직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따뜻한 돈을 0%대 금리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빌딩, 주식, 땅을 싹쓸이합니다. 반면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일반 유저인 서민은 어떨까요? 이 꿀이 끈적하게 흘러서 우리한테 월급으로 올 때쯤이면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와 집값은 3배, 4배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다 빨린 껍데기 돈만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돈이 생성되는 수도꼭지 바로 밑에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 구조입니다. 2026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애초에 낙수효과 따윈 없는 위쪽에서만 꿀을 다 빨아먹는 고장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오늘 1화 패치노트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1971년 이후 이 자본주의 온라인에서 현금은 저장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빨리 쓰고 버려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미국이라는 운영자는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영원히 돈을 찍어낼 겁니다. 즉 현금의 가치는 0에 수렴한다는 건 이 게임의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직도 적금 만기되면 뭐하지 고민하십니까? 현금만 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타는 얼음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약값인 비상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희귀 아이템으로 교환하십시오. 운영자가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한정된 좋은 입지의 부동산, 수학적으로 발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 운영자가 돈 복사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수량을 늘릴 수 없는 이 자산들만이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룰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가야죠. 다음 화에서는 이 돈 복사기가 폭주해서 전 서버를 거품으로 뒤덮었던 시기, 2008년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업데이트를 다룹니다. 왜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겼는지 그 메커니즘을 팩트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패치노트를 읽는 자만이 랭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 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혹시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며 이런 씁쓸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왜 치타처럼 달릴까? 반면에 뉴스를 보면 딴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돌파, 비트코인 1억 돌파, 미국 주식 사상 최고가 경신. 왜 우리 사장님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10배가 늘어나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조차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게임의 보상 시스템 밸런스가 2008년에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화에서 배웠죠. 1971년 닉슨 쇼크로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었다고. 근데 2008년에는 운영자가 한술 더 뜹니다. 이제부터 이 종이 쪼가리를 헬리콥터로 뿌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 이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가 여러분의 월급을 갉아먹고 자산가들의 배를 불린 주범입니다. 오늘 그 돈 복사하기의 작동 원리를 낱낱이 해보해드렸습니다. 2008년 자본주의 온라인 서버는 말 그대로 서비스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월가 고인물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 은행들은 미쳐 있었습니다. 원래 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은 유저한테만 해주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돈에 눈이 먼 은행들이 게임 레벨 1짜리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신용불량자 유저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돈 없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값은 영원히 오르니까 일단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더 악질적인 건 파생상품이라는 사기 기술입니다. 은행들은 이 불량 대출들을 모아서 예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CDO라는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이 상자 보세요. 겉보기엔 AAA 등급 최고급 상품이죠. 안에는 썩은 사과가 들었지만 냄새 안 나게 포장 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폭탄 돌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집값이 뚝 떨어지자 포장지가 뜯어지고 안에 있던 썩은 사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집을 샀던 레벨 1 유저들이 단체로 나 돈 못 갚아요 배째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무려 158년 전통의 서버 랭킹 4위 길드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세계 4위도 망하는데 우리라고 버티겠냐? 공포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를 못 믿고 돈줄을 잠가버립니다. 돈맥경화, 서버 내의 모든 골드가 증발하고 거래가 멈추고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영자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대로 두면 1929년 대공황, 즉 서버 초기화가 온다, 다 죽는다. 결국 운영자는 절대 써서는 안 될 자본주의의 금기를 깨는 치트키에 손을 댑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경제 대공황을 평생 연구한 이 고인물 학자는 전대미문의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금리를 0.25% 내리고 말고 할 때가 아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비타민 먹일래? 전기 충격기 가져와. 아예 돈을 찍어서 시장에 강제로 주입하자. 이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있어 보이려고 만든 말입니다. 게임 용어로 아주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물약 상점에서 물약 가격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약을 사 먹게 유도하는 거죠. 반면 양적 완화는 운영자가 광장에 서서 자, 지금부터 유저 1인당 1억 골드씩 인벤토리에 강제로 꽂아줍니다. 하고 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입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아무도 안 사는 망해가는 채권, 즉 쓰레기 아이템을 연준이 윤전기를 돌려 새로 찍어낸 따끈따끈한 달러로 다 사들입니다. 그럼 은행들 주머니에 현금이 억지로 꽂히겠죠? 자, 은행들아, 내가 너네 쓰레기 채권 다 현금으로 바꿔줬다. 너네 이제 현금 넘치지? 그 돈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제발 기업들한테 대출 좀 해줘. 돈 좀 돌게 해, 제발.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던 무제한 돈풀기였습니다. 버냉키는 과거에 디플레이션이 오면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서라도 막겠다라고 말해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는데 진짜로 헬리콥터 수십 대를 띄워서 전 세계에 달러비를 내린 겁니다. 자,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운영자의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이 돈이 은행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서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사람들 월급도 올려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운영자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은행과 자산가들이 그 공짜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리스크가 큰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뽑는 건 싫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대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 바로 자산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돈이 이렇게 풀리면 돈 가치는 똥값이 될 거야.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야. 빨리 실물을 사, 뭐라도 사. 그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애플 주식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사고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대신 다시금 개인들에게 집 사세요라며 주택담보대출을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물 경기인 마트 물가, 여러분의 월급, 동네 상권은 바닥을 기는데 자산 가격인 주식, 아파트만 미친 듯이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식은 왜 사상 최고까지? 라고 의아해하셨다면 범인은 바로 이 양적 완화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서 돈값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 보이는 화폐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월가 은행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결국 운영자인 정부가 돈 찍어서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대마불사. 덩치만 키우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학습 효과가 훗날 더 큰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잔인하게 갈라졌습니다. 마치 알파벳 K자처럼요. K의 위쪽은 자산가들입니다. 양적 완화의 파도를 타고 자산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재산이 2배, 3배가 됐습니다. 애플, 아마존 주주들,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K의 아래쪽은 노동자들입니다. 풀린 돈이 내 월급 통장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물가를 올려서 장바구니 물가만 비싸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2008년 이후 15년간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월급은 덧셈으로 오르는데 자산은 곱셈으로 오른다. 성실하게 청약통장 적금 묻던 사람들은 벼락거지라는 조롱을 듣는 바보가 됐습니다. 언젠가 집값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원히 전세 난민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돈 복사기를 켜놓고 끄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오토바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2026년 오늘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2008년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위기가 터지면 정부는 무조건 돈을 푼다. 이건 이제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았고 앞으로 2030년에 무슨 위기가 와도 똑같을 겁니다. 왜? 2008년에 써보니 효과가 직방이었거든요. 죽어가던 환자를 살려냈으니까요. 즉, 화폐 가치는 계단식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폭락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어서 막을 테니까요. 그러니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자산 포지션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 다 팔고 현금 100% 들고 있겠다? 그건 자폭입니다. 경제가 망하면 정부가 또 돈을 풀어서 현금을 쓰레기로 만들 테니까요.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돈을 풀 것을 예상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자산을 헐값에 줍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운영자가 복사 버튼을 누를 때 같이 떡상할 수 있는 배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라는 차가운 물속에 있지 마십시오. 익사합니다. 지금의 빚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의 가치도 녹아내립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좋은 빚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2008년의 양적 완화는 죽어가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살아나서 10년 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린 돈, 과연 대가가 없을까요? 그 대가, 그 청구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되어 2020년부터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화 인플레이션의 역습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는지, 그리고 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강한 기업은 누구인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알면 돈의 미래가 보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흐름을 읽는 자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 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회사 앞 식당에 갔더니 국밥 한 그릇에 12,000원, 분식집 김밥 한 줄에 5,000원. 메뉴판 볼 때마다 와, 미쳤네. 내 월급만 그대로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정부를 욕합니다. 대통령이 물가 좀 잡아라. 운영자 일 안 하냐.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미친 물가는 절대 2019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짜장면 값이 500원 하던 시절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요. 왜냐고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미래의 10년치 돈을 미리 당겨서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 코로나 시절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통장에 재난지원금이 꽂혔고 주식은 사기만 하면 2배가 갔고 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갔습니다. 다들 와, 돈 복사가 이렇게 쉽구나. 노동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구나 라며 취해 있었죠. 하지만 경제학 제1원칙,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신 달콤한 꿀물,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그것은 2020년 광란의 파티에 대해 날아온 청구서이자 지독한 숙취입니다. 오늘은 이 청구서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지옥 속에서도 어떤 놈들이 살아남아 2026년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시간 설명했던 물약 비율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내용이 뚫립니다. 경제 게임에서 돈은 사냥을 하기 위한 물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상점에서 파는 물약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낮다? 이건 물약값 대폭 할인 단돈 1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개나 소나 빚내서 물약 사 먹고 사냥 나갑니다. 경기가 부양되죠. 금리가 높다? 이건 물약값 폭등, 한 병에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물약을 아껴 먹거나 사냥을 포기합니다. 경기가 위축됩니다. 2008년부터 2020년 직전까지 운영자인 연준은 물약값 거의 공짜 이벤트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물약 귀한 줄 모르고 마구 써댔죠. 그런데 2020년 운명의 사건이 터집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자본주의 서버를 덮쳤습니다. 유저들이 무서워서 접속을 안 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경제활동이 올스톱된 거죠. 운영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이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해. 이러다 서버 셧다운 된다. 그래서 2008년에는 헬리콥터로 뿌리던 돈을 이번엔 아예 살포 트럭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금리 0%, 물약 상점 전면 무료 선언.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망한 회사 채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사줌. 안 망하게 해줄게. 재난지원금, 그냥 유저들 집 우편함에 현금 수표를 꽂아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미국이 건국일에 찍어낸 달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이 짧은 1, 2년 사이에 찍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년 동안 찍을 돈을 2년 만에 다 찍어낸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쓰레기가 될 정도로 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과는 다른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합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효율성의 끝판왕입니다. 재고는 죄악이다라며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파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고 항구의 컨테이너선이 멈췄습니다. 글로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유저들의 주머니는 돈복사가 되어서 지갑이 두둑합니다. 수요가 폭발하죠. 하지만 상점의 진열대는 공장이 멈춰서 물건이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죠. 돈 많은 유저들이 한정된 아이템을 서로 사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래픽카드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뚫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붕괴가 불러온 초인플레이션의 서막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죠. 당시 운영자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공장 다시 돌아가면 물가 금방 잡혀요. 쫄지 마세요. 하지만 처참한 오판이었습니다. 운영자가 방심한 사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몸집을 불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기름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미중 갈등으로 무역 경로가 끊기면서 세계화가 박살났습니다.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값은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지갑 속의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구나. 미국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미국인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못 사 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유저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운영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고 긴급 패치를 단행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운영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대규모 너프 패치를 공지합니다. 지금부터 물약, 즉 금리 가격을 20배 올리겠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0.25%였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게임으로 치면 상점에서 100원에 팔던 물약을 하루아침에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운영자님,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대출받은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영끌에서 집 샀는데 이자가 3배가 됐어요. 살려주세요. 운영자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그러면 서버가 터져요. 물가 잡으려면 너네 좀 죽어야겠습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자산시장의 대폭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0%, 코인은 마이너스 70%, 부동산은 거래 절벽, 돈줄이 마르니까 거품이 걷히고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2020년의 파티는 끝났고 불이 켜진 클럽 바닥엔 깨진 술병만 뒹굴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2026년 투자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기 모두가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좀비 기업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공짜 물약으로 이자만 내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물약값이 5,000원이 되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수많은 스타트업의 폐업, 물이 빠지니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진짜 기업의 독주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에르메스 같은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애초에 빚이 별로 없거나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에 넣어둔 현금 이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들의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요?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그럼 아이폰 가격 10만 원 더 올릴게요. 콜라 가격 200원 더 올릴게요. 가방 가격 100만 원 더 올릴게요. 소비자들이 비싸서 안 사라고 할까요? 아니요. 욕하면서도 삽니다. 대체할 게 없으니까요. 이 황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남겨 먹습니다. 이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죠. 탐욕의 인플레이션. 결국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좀비는 죽이고 왕은 더 강력하게 만드는 양극화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2020년의 돈 복사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적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금리를 좀 내린다고 해도 물약값은 절대 공짜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금리 내리면 오르겠지라며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도 당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황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신에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인플레이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바로 이 압도적인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뿐입니다. 이제 껍데기만 있는 성장주는 버리십시오. 실체 없는 코인도 버리십시오. 오직 현금 흐름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진짜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는 다 배웠습니다. 미래로 가야죠. 다음화에서는 이 살아남은 황제 기업들이 AI와 로봇이라는 무기를 들고 어떻게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흐름을 읽는 자만이 진짜 보석을 가려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 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지난 1화에서 3화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게임의 역사를 마스터했습니다. 1971년 돈은 신용일 뿐이고 2008년 위기 때마다 돈은 복사되었으며 2020년 그 대가로 물가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업데이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서버는 평화로웠습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싼 물건 사고 팔면서 다 같이 꿀 빨자. 이게 바로 세계화였습니다. 미국 길드는 기술을 대고 중국 길드는 싼 노동력을 대고 러시아 길드는 싼 에너지를 댔죠. 덕분에 우리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쓰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꿀 빨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서로 관세 폭탄을 때리고 기술을 훔치고 진짜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게임의 장르가 평화로운 협동 RPG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무한 PK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이 난세에 내 돈을 지키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오늘 그 마지막 해답, 미래의 공략집을 펼쳐드립니다. 첫 번째 트렌드, 서버의 분열입니다.
예전에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통합 서버였지만 지금은 두 개의 거대 길드로 쪼개졌습니다. 블루팀, 미국과 서방은 말합니다. 야, 우리 편 아닌 반도체 안 팔아. 우리끼리만 놀자. 레드팀, 중국과 러시아는 반박합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끼리 자원 뭉쳐서 따로 살 거야. 이걸 경제학 용어로 경제 블록화라고 합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최저가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반도체 공장을 어디 지었죠? 인건비 싸고 땅값 싼 곳에 지었습니다. 효율성이었죠. 지금은 어디 짓습니까? 인건비 비싸고 땅값 비싼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에 짓습니다. 왜 대만이나 중국에 지었다가 전쟁 나면 공장 뺏기니까요. 즉 기업들이 효율을 포기하고 생존과 안보를 택한 겁니다. 비싼 미국 땅에서 비싼 미국 월급 주면서 만든 반도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이것이 앞으로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깨달았거든요. 아, 평화는 공짜가 아니구나. 내 돈을 지키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구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보와 관련된 자산이 없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 NPC의 실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공장에서 나사 조일 사람도 없고 식당에서 서빙할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분이 중국 물건 수입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중국도 늙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이미 꺾였고 세계의 공장 중국의 인건비는 동남아보다 비쌉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 싼 물건을 수출해서 물가를 잡아줬습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었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비싼 인건비가 반영된 비싼 물건을 수출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올 싼 노동력이 고갈된 상태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말은 기업 입장에서 무슨 뜻일까요? 인건비가 미친 듯이 올라서 물건값을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이어질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그럼 기업들은 망해서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새로운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계를 써야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2023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고만 했죠. 테마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AI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코딩을 합니다. 로봇은 공장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차를 조립하고 택배를 나릅니다. 여기서 고인물의 핵심 인사이트 나갑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수백조 원을 들여서 AI에 투자할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멋있어 보이려고?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생산성을 높일 방법은 AI와 로봇뿐입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경쟁사에게 잡아먹히니까요. 이걸 케이펙스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군비 경쟁을 하듯 기업들이 기술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엔비디아 같은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 그 칩을 활용해 실제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들이 바로 노동력이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노동자이자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고수들만 아는 알파 정보 들어갑니다. 다들 AI 사라, 엔비디아 사라 할 때 진짜 고수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똑똑한 AI라는 녀석들 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챗GPT 검색 한 번에 들어가는 전기가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 분량입니다. 거기에 전기차 굴려야죠. 로봇 굴려야죠. 공장 돌려야죠. 세상은 온통 전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벽에 코드 꽂으면 무한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발전소가 부족합니다. 친환경 한다고 석탄 껐죠? 태양광 풍력은 날씨 안 좋으면 멈추죠? 전력망도 노후화됐습니다. 전기를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걸 실어 나를 전선과 변압기가 50년 된 고물인데 지금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받는데 3년 걸립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입니다. 빅테크들이 오죽하면 우리 데이터 센터 옆에 원자력 발전소 직접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물리적 병목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현실 세상인 인프라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I 시대의 진정한 수혜주는 AI가 아니라 그 AI를 돌릴 전기를 쥐고 있는 놈이라는 겁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 지금은 전력기기 구리 우라늄을 쥔 자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돈과 은퇴한 노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부족한 결핍은 무엇입니까? 안보. 평화가 깨졌으니 나를 지켜줄 무기가 부족합니다. 노동력. 일할 사람이 없으니 대신할 기계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기계가 늘어나니 밥인 전기가 부족합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희소한 것은 비싸진다. 돈은 항상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 흐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자산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0년 전 영광에 취해 있는 저성장 늪에 빠진 옛날 주식들만 가득합니까? 돈의 강물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스르지 마십시오.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총 4부작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화 닉슨 쇼크에서 돈은 그저 신용일 뿐이라는 진실을, 2화 2008년 리먼 사태에서 자산만이 내 노동을 지켜준다는 것을, 3화 2020년 코로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엔 가격 결정력이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4화에서 결핍이 있는 곳에 부가 있다는 미래 지도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 행간이 읽힐 겁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하면 자산 가격 오르겠네. 해지해야지. 전쟁 뉴스가 나오면 공급망 깨지겠네. 안전자산 챙겨야지. AI 뉴스가 나오면 전기 부족하겠네. 변압기 관련주 봐야지.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능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통찰력입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신 겁니다. 더 이상 NPC처럼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어 이 거대한 게임을 지배하십시오. 긴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산하십시오. 실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